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조선왕조실록 이야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임진왜란의 끝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순신의 명량해전, 그리고 전쟁이 남긴 깊은 상처들을 보았죠. 1608년 선조가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왕이 즉위했습니다. 광해군. 이 왕은 참 특별합니다. 조선 역사를 통틀어 가장 논란이 많은 왕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해군을 폭군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명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광해군은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조선을 재건했고 외교도 현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왕위에서 쫓겨났을까요? 왜 광해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릴까요? 조나 종이라는 묘호를 받지 못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잘했지만 미움받은 왕, 현명했지만 쫓겨난 왕 광해군의 이야기입니다. 세자 시절 광해군은 선조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후궁 공빈 김씨였습니다.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광해군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큰형 임해군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왕비 소생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1592년 전쟁이 터지자 선조는 도망쳤습니다. 그때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내가 세자가 되어 백성들을 이끌어라. 왜 광해군이었을까요? 임해군은 성품이 난폭했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반면 광해군은 차분했고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었습니다. 분조는 왕이 피난가 있을 때 세자가 따로 만든 임시 조정입니다. 광해군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과인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소. 힘을 내시오. 의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군량을 모았습니다. 피난민들을 돌봤습니다. 백성들은 광해군을 사랑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선조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광해군을 사랑하자 선조는 불편했습니다. 백성들이 과인보다 세자를 더 좋아한다. 선조는 이미 이순신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아들 때문에 같은 감정을 느낀 것입니다. 게다가 선조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1602년 임모광우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영창대군이었습니다. 임모광우는 선조의 계비였습니다. 정식 왕비였죠. 선조는 생각했습니다. 광해는 후궁의 아들이다. 하지만 영창은 왕비의 아들이다. 적자다. 선조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영창을 세자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전하, 이미 세자를 책봉하셨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창이 적자가 아니냐? 전하, 그러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선조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광해군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고 싶어 하신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왕이 되다. 1608년 선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끝내 세자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15번째 왕입니다. 하지만 광해군의 왕위는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임목대비와 영창대군이 살아있었습니다. 임목대비는 선조의 왕비였고 영창대군은 적자였습니다. 언제든지 영창대군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불안했습니다. 신하들도 나뉘었습니다. 어떤 신하들은 광해군을 지지했습니다. 북인파였습니다. 어떤 신하들은 영창대군을 지지했습니다. 서인파였습니다. 광해군은 후궁의 아들이다. 정통성이 없다. 무슨 소리냐? 선왕께서 세자로 책봉하시지 않았느냐? 조정은 또다시 당파 싸움에 빠졌습니다. 사막 마이너스 나라를 재건하다.
그래도 광해군은 일을 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재건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토지 조사를 했습니다. 전쟁으로 토지 대장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누가 어느 땅을 가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국의 토지를 다시 조사하라. 양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땅을 측량하고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호패법을 실시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호패를 나눠줬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신분증입니다. 이름, 나이, 사는 곳을 적어서 나눠줬습니다. 백성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동의보감을 완성했습니다. 허준이 쓴 의학책입니다. 선조 때 시작했지만 완성하지 못했었죠. 광해군이 지원해서 1610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책은 지금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학서입니다. 네 번째, 궁궐을 재건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경복궁과 창덕궁이 모두 불탔습니다. 광해군은 궁궐을 다시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막 마이너스 현명한 외교. 광해군 시대에는 국제 정세가 복잡했습니다. 중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가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후금 훗날의 청나라이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명나라가 조선에 요청했습니다. 후금을 치는데 조선군을 보내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의 은인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명나라는 약했습니다. 후금과 싸워서 이길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만약 조선이 명나라를 도와 후금과 싸웠다가 지면 어떻게 될까요? 후금이 조선을 칠 것입니다. 광해군은 중립 외교를 택했습니다. 군대는 보냈지만 제대로 싸우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명나라를 돕는 척하되 후금을 자극하지 마라. 강옥립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전쟁터에서 강옥립은 일부러 져주었습니다. 그리고 후금에 항복했습니다. 후금은 조선의 사정을 이해했습니다. 조선은 억지로 온 것이구나. 덕분에 조선은 두 나라 사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현명한 외교였습니다. 육막 마이너스 비극의 시작. 하지만 광해군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창대군과 임목대비였습니다. 광해군은 불안했습니다. 영창대군이 살아있는 한 내 자리는 불안하다. 신하들 중 일부가 속삭였습니다. 전하, 영창대군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이첨, 정인홍 같은 신하들이었습니다. 광해군의 측근들이었죠. 광해군은 고민했습니다. 영창은 내 동생이다. 아직 어린아이다. 하지만 두려움이 컸습니다. 1614년 결국 광해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영창대군은 강화도에서 죽었습니다. 나이 겨우 8살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병사였지만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살해당한 것이다. 임목대비는 슬픔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광해가 내 아들을 죽였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광해군이 왕이었으니까요. 칠막 마이너스 형도 제거하다. 영창대군을 제거한 것도 모자라 광해군은 형 임해군도 제거했습니다. 임해군은 광해군의 큰형이었습니다. 임해군은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재물을 빼앗고 술을 마시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광해군은 임해군을 영모죄로 몰았습니다. 임해군이 영모를 꾀하고 있다. 증거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밀어붙였습니다. 1609년 임해군은 사사되었습니다. 사약을 받은 것입니다. 친형을 죽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형도 죽이다니. 광해군은 점점 폭군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팔막 마이너스 임목대비를 패하다. 1618년 광해군은 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임목대비를 폐위시킨 것입니다. 임목대비는 선조의 왕비였습니다. 광해군의 계모였습니다. 왕비를 폐위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명부는 대비가 저주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목대비가 광해군을 저주하는 굿을 했다. 하지만 증거가 약했습니다. 대부분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전하, 대비를 폐위시키는 것은 예법에 어긋납니다. 특히 서인 신하들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밀어붙였습니다. 임목대비는 서궁에 유폐되었습니다. 서궁은 작은 별궁이었습니다. 왕비에서 죄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분노했습니다. 어찌 아버지의 왕비를 이렇게 대할 수 있단 말인가? 유교 사회에서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구막 궁궐공사의 폐단. 설상가상으로 광해군은 궁궐공사를 크게 벌였습니다. 인경궁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규모가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 백성들이 아직 어렵게 사는 나라에서 거대한 궁궐을 짓는다.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세금도 더 거두었습니다. 신하들이 간언했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공사를 줄이십시오. 하지만 광해군은 듣지 않았습니다. 과인도 궁궐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백성들의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나라를 다시 세운다더니 결국 자기 궁궐만 짓는구나. 광해군의 초기 업적들은 잊혀지고 나쁜 이미지만 남았습니다. 신막 인조 반정. 1623년 3월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서인 신하들이 반정을 일으켰습니다. 이귀, 김유, 이괄. 이들은 군사를 모았습니다. 광해군을 몰아내자. 명분은 명확했습니다. 광해군은 동생을 죽이고 형을 죽이고 아버지의 왕비를 폐위시켰다. 이는 인륜에 어긋나는 일이다. 중립 외교로 명나라를 배신했다. 1623년 3월 13일 반정군이 궁궐로 쳐들어갔습니다. 광해군은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도 신하들도 군사들도 광해군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은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재위 15년 만이었습니다. 능양군이 새 왕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16번째 왕, 인조입니다. 광해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11막 유배지에서 강화도 그리고 나중에는 제주도. 광해군은 유배지에서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때는 조선의 왕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광해군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시대가 나를 용납하지 못한 것인가? 광해군은 유배지에서 67년을 살았습니다. 1641년 제주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67이었습니다. 조선의 왕 중에서 가장 긴 유배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망할 때까지 복권되지 못했습니다. 묘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광해군이라는 이름으로만 남았습니다. 에필로그. 여러분, 오늘은 광해군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광해군은 참 복잡한 왕입니다.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현명한 외교를 했습니다. 동의보감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죽였습니다. 형을 죽였습니다. 계모를 폐위시켰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광해군은 현명한 왕이었다. 억울하게 쫓겨났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광해군은 폭군이었다. 쫓겨난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는 언제나 복잡합니다. 한 사람을 선과 악으로만 나눌 수 없습니다. 광해군은 잘한 일도 했고 잘못한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잘못한 일들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은 무서운 것입니다. 권력을 지키려다가 인간성을 잃으면 결국 권력도 잃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반정으로 왕이 된 인조. 하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조선 역사상 최대의 치욕이었습니다. 병자호란 삼전도의 굴욕.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